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쉬고 나오니까 미장이요. 에너지가 충분했나 봅니다. 참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주말 사이에 이후에 관세 관련해서 50% 관세 부과를 이렇게 얘기 좀 하더니 7월 9일로 좀 연기시키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휴장 사이에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좋긴 했는데 어제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도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좀 얼어붙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좀 미국의 소비는 역시나 강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어쨌든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차 쪽에 있어서는 중국의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이 좀 흔들렸죠. 그 이유는 지금 재고가 좀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이 그 배경이 됐고요. 일론 머스크가 컴백한 테슬라의 주가는 또 폭발적인 상승이 보였습니다. 다 M7 종목들이 다 올랐지만 테슬라는 무려 7% 가까운 362달러. 제가 사실 저는 미국 주식을 매매할 때 아니면 안 열어다 보거든요. 매일 보니까. 근데 제가 얼마에 샀는지도 기억 못하는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개별적인 종목들이 보니까 다 수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언제 올랐어?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인데 여러분들도 포트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플러스권의 수익이 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시대가 다시 온 것인지 6월부터 또 오스틴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이 시작이 되는데 테슬라 과연 400달러 회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대까지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제는 다 초록초록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시고 또 시장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다시 반등했다고 들떠도 되는 건지 저만 들떴나요? 들떠도 되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8일 수요일이고요. 이분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딱 왔더니요. 너무 귀엽죠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3% 덕분에 하면서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새를 좀 무서워하는데 새 모양으로 된 예쁜 간식을 우리 또 박종훈 팀장의 부인인 대리킴 우리 김영선 대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축 박종훈 등려 기념. 우리 월모모 가족들이 다 알아요, 이제는. 오후 3시에 딸을 본다라는 거를 너무 이제 공공연하게 하단 자막이라도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아이의 이제 아빠가 된, 이미 두 아이의 아빠가 됐지만 오늘 이제 실물로 처음 영접하게 된 박종훈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때요? 설레요? 너무 설레죠. 이거 자르러 들어가요? 제가 자르지는 않고, 네. 선생님이 잘라요? 아마 남편이 이거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지? 탯줄. 네, 탯줄 이렇게 딱 찝는 거까지. 뭘 찝어요? 안 해봐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또 모아요?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 보관해서 어디다 쓰죠? 그냥 내 탯줄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내가 처음에 엄마랑 연결됐었던 병원에다 또 숨줄이다. 드리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왜 줘요? 이제 그 안에 저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약간 줄기세포나 체세포 이런 어떻게 쓴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나의 아이가 탯줄, 좀 안 좋아지거나 할 때 내 탯줄을 거기다가 이제 그렇죠. 배양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일단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딸 이거 되게 다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구성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첫째가 딸이고. 아니 요즘에는 근데 저도 이게 사회적인 이게 분위기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결혼들을 저도 늦게 했지만 다들 늦게 하시잖아요. 그쵸. 늦게 하다 보는데 이거 원해서 늦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았어.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해서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면서 다들 너는 그렇게 돈 욕심, 일 욕심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억울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결혼하고 싶어요. 제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여행커님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많아요. 지금 줄 서 있어요, 저기. 많아.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예전에는 이제 아기 낳았다 친구들하고 단톡방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좀 결혼 늦게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커플들이 있어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맞아요. 그럼 제가 얘기를 못 하죠. 얘기 조심스럽죠. 꺼내기가 조심스럽고 맞아요. 얘기 안 꺼내게 되고 맞아요. 분위기가 약간 좀 그렇게 돼서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새는 사실 예. 임신하는 것도 되게 힘들다고 해요. 힘들고. 예, 출산도 당연히 힘들지만 임신 예.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관하거나 뭐 하잖아요. 어쨌든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니까 마음껏 즐기시고. 알겠습니다. 예,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으니까 일도 더 열심히 하시고. 제대혈 예. 맞아 제대혈. 제대혈 세포. 제대혈. 아. 뭐 뭐 제가 안 잘 해봤으니 몰라가지고. 탯줄 도장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떻어요 그거를? 자 오늘 박 팀장이 애국자라고 했는데 예 오늘 3시 오후 3시 3시. 예, 딸 태명 뭐예요? 태명 유럽이. 유럽에서 태어나. 유럽에서 유럽 여행 가가지고. 가졌어. 그때 유럽 여행 그렇게 길게 가더니 심지어 장모님하고 같이 갔어. 됐어요. 긴 얘기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예. 건강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미국 증시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예. 저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워낙 뜨겁게 올라갔고요. 네. 지금 미국과 유럽의 관세 뭐 이런 부분에 따른 뭐 기대감.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 자체가 그냥 유예하자라는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더 빠르게 협상을 좀 타결하자.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우리 유럽에서 유럽이가 생긴 미국으로 유럽이. 네, 전화까지 와서 네. 빨리 이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오늘 시장 장중에 또 나오다 보니까 견고하게 좀 올라갔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이 지금 난리 났는데. 유럽을 가세요, 여러분. 유럽이 터가 좋네요. 예. 네. 자, 그래서 다우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1.7% 올랐고요. 네. 나스닥이 2.4%, S&P 500 2%,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2.5%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경기에 민감한 그런 러셀 2000 지수는 빠질 때는 또 크게 빠지고 최근에 변동성이 크죠. 자, 오를 때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은 또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나스닥과 S&P 500 둘 다 2%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고, 사실 이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정말 장중에 아무런 뭐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맵을 한번 보실 텐데요. 맵 보시게 되면 뭐 오늘 나무랄 데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자, 애플 2.5% 상승했고,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부 조금 우려 섞인 이야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 특히나 중국에 관련돼서 요즘에 젠슨항이 많은 외신을 통해서 중국의 AI 시장을 놓친 것이 뭐 큰 화근이고 실패고, 반도체 칩 규제한 것이 지금 행정부의 큰 실패고, 뭐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실패로 돌아갔다. 네, 지금 중국은 이러한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 특히나 좀 강경하게 발언하는 그 내막에 혹시나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안 좋나? 뭐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왔나?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오늘 이제 내일 아침이 되겠죠. 내일 아침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아마 다들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실적은 아마 엄청난 성장을 보일 겁니다. 제가 볼 때도 매출이나 EPS는 좋은 흐름을 보일 텐데, 이제 가이던스가 앞으로 중국의 규제를 어떻게 지금 엔비디아에서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구글 2.6%, 메타도 2.4% 상승했고, 오늘 뭐 또 가장 주인공인 또 테슬라죠. 테슬라가 거의 뭐 7% 가깝게 상승하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정말 나무랄 데 없는데 팔란티어가 오히려 좀 쉬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팔란티어는 조금 뭐 약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주가 상승에 대해서. 자, 물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자,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 좀 쉬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최근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뭐 전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견고하게 좀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200일선을 또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도 많이 주봉을 볼까요? 올랐어요. 네,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60% 정도 회복한 것 같네요. 네, 많이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S&P 500에서 꼴찌였거든요. 하락률이. 그러니까요. 네, 얼마 전에 하락률이 봤던. 가장 높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 테슬라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줬는데,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 어제 제가 뭐 또 트윗을 그 일론 머스크가 쓴 X 트윗을 제가 좀 보여드렸지만은 네. 이제 24시간 가동으로 내가 사무실과 뭐 집에서 앞으로 일만 할 거다 뭐 직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트윗 보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구나.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구나라고 보는 그런 관점들도 있고 하지만 자율주행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불확실한 것들도 좀 있어요. 6월 말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빅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사실상 이게 그 미국 교통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규제를 할 거고 어떤 레벨의 자율주행을 보일 것이고 대응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보통은 그런 것들이 미 도로교통국에다가 이제 고록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과거에 뭐 웨이모나 이러한 기업들은 일찍이 수개월 전에 이미 다 그걸 제공을 해요. 제공을 하면서 자, 우리는 이러한 규제 속에서 이러한 대응 방침이 있고 이러한 우리의 어떤 뭐 회사의 정책이 있고 자, 그래서 그런 걸 쫙 적어가지고 일부 제시를 하는 그런 문서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테슬라가 전혀 그게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그 미 정부 차원의 테슬라 네 로보택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규제할 거고 뭐 사고가 날 때는 어떤 너 뭐 대응 방침이 있니 뭐 이런 여러 것들을 이제 질문지가 쫙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뭐 제출을 안 하고 그 있다. 기한이 혹시 있을까요? 기한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그게 수개월 전에 벌써 근데 지금... 제출이 돼야 그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아직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 그게 제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자율주행 레벨은 또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약간의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게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뭐 빠르게 또 제공이 되면 또 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텐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6월 말에 그 로보택시에 대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그 과거에 우리가 그 로보택시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막 지연이 됐던 게 좀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또 이거 지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약간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오클로. 이건 제가 지금 정보점까지 다 왔어요, 벌써.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정책주로서 원전에 관련된 정책주로서 지금 많은 기대를. 우리나라 부산에비리티도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뭐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뭐 국내 시장 좋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미국의 정책주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관세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내포돼 있고 아니면은 연준의 금리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의 유동성은 어떻게 공급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관세 유예잖아요. 완전히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뭐 약간의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구간일수록 오히려 미국의 정책주들을 우리가 노려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된 원전주들 아니면은 여러 이제 뭐 방산주들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감세안을 통해서 골든돔이라는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의 정책주로서 시장에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관세와는 좀 무관한 오히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오히려 하반기까지 좀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원전주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월모블 통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5월달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가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색깔이 좀 갈리지 않을까 보는데 애플이 나홀로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4%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에 애플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가 또 중동 순방에서 같이 따라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뭐 팀 쿡이 여기 없다 뭐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 뭐 이러면서 대놓고 그냥 막 팀 쿡을 까는 그런 뭐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애플은 미중 간에 또는 뭐 미국과 인도 또 인도로 옮기는 것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여러 가지로 참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자, 그게 지금 이번 한 달 동안에 이게 한 달입니다. 한 달치인데 한 달 동안에 그 주가를 그대로 또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애플만 지금 나홀로 마이너스 4%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애당초 시가총액 1위는 또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올해 들어서 이번 달에만 들어서 27% 올랐습니다. 와. 엔비디아도
안 간다 하지만 또 22% 갔고 브로드컴도 22% 갔어요. 오늘 그러니까 네. 5월 한 달간. 자, 마이크로소프트 17% 상승했고요. 자, 이런 걸 보면 이게 진짜 관세 뭐 보편관세 10% 사고세 뭐 경기가 침체가 될 거다 뭐다 될 거다 해도 또 이번 한 달 동안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뭐 요 기업도 계속 제가 눈에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GE 에어로스페이스. 요새 G 들어간 기업들이 참 좋죠. 예. 제가 요 때부터 얘기하긴 했는데 그때 얘기만 하면 뭐야. 얘기만 했죠. 예. 180불대에 얘기만 하면은 그냥 후회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동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말보다는 항상 행동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갈지는 또 몰랐는데 자, 하여튼 GE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미국의 여러 방산이나 아니면은 우주 항공에 관련돼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네. 스페이스X가 여전히 좀 각광을 받다 보니까 관련된 그 산업군들이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항공 그 엔진 관련해서는 거의 뭐 독보적으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대표적인 기업이긴 한데요. 사실 지금 뭐 중소형 기업들 보게 되면 우주 항공에 관련된 이게 지금 핀비주로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스크리너로 통해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다. 사실 뭐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우주 항공 관련된 섹터를 하면은 여기 종목들이 쫙 떠요. 예, 쫙 뜨게 되면 그 관련된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우주항공에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도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막 크게 조정을 줬던 그런 기업들이 다시 또 튀어오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주항공에 관련 또는 방산에 관련해서도 지금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그 방어 시스템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관심이 조금은 좀 쏠리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분위기가 있고 양자 컴퓨팅도 종목별로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 일부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뭐 20%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미국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좀 보시고 예, 계속 앞으로 뭐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또 어떻게 흔들리는지 또는 어떻게 또 폭등할 수도 있고요. 네. 예, 뭐 이런 부분을 뭐 계속 뭐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증시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네. 자, 분위기는 그래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뭐 시장 심리를 한번 보실 텐데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시장 심리를 가리키고 있는가. 자, 그리고 뭐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또 언제로 보고 있는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 국채 하락 때문에 특히나 장기물, 30년물 뭐 이러한 미 국채 하락 때문에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휘청거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10대들 챗 GPT 사용률이 2배 급증했다. 이게 지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2배로 급증했는데 지금 2025년으로 넘어가는 요 구간에서도 지금 많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많은 뭐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뭐 조금 썼다, 뭐 안 쓴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에 아주 적극적으로 쓴다라는 그 비중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자, 그게 이제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라는 것은 국내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블룸버그나 뉴욕타임스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메인으로 좀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잠시 일부 사실 신종 코로나라는 게 중간중간에만 있었습니다. 네. 있다가 또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했는데 지금의 이 바이러스 확산이 또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외신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또 다루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어떤 내용인지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단말기에서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아마 올 것 같습니다. 2025년 때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카드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단말기에서 결제가 이제 가능한 이제 물론 미국에서부터 시작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발전 속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뭐 호재성 기사들이 많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뒤에 가서 같이 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미국 유럽 관세 협상 기대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왔어요. 예, 4.45%로 내려온 상태고 지금 4.6%까지 올라갔던
그런 10년물 국채 금리가 쭉쭉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4.5%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네. 자, 유가는 오펙 플러스 증산 이슈가 뭐 계속 있어요.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61불, 60불, 62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기준으로 지금 61.0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상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75원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99.5로 또 올라갔습니다. 어제 98.7인가 8이었는데 자, 오늘 99.5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직 여전히 그래도 뭐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이번에는 뭐 실적 발표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65. 떨어진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우리 69까지 갔어요. 그다음에 65에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탐욕 구간. 진정이 살짝 된 거긴 해요. 약간 여전히 됐는데 탐욕. 근데 요즘에 한 이틀 3일 정도 약간 쉬어갔잖아요. 그쵸.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쑥 내려가진 않았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지금 올라간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 장중에 제가 캡처를 했는데 오늘 시장을 만약에 다 이게 산정해가지고 이게 피어 앤 그리드 자체가 그냥 뭐 시장이 막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이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가지의 지표를 모아 산출해가지고 만드는 게 피어 앤 그리드거든요. 근데 네. 그 6가지의 그 지표들이 다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피어 앤 그리드인데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공표 탐욕 지수가 지금 65고 오늘 아마 상승한 것 때문에 아마 한 67 뭐 이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탐욕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은 9월에 금리 인하를 일단 예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지금 9월 인상도 나는 모르겠다.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불확실성 요것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또 쏟아져 나올지 그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리 동결도 높은 편입니다. 9월이 38.3%고 금리 인하, 그러니까 25bp 금리 인하는 48.8%인데 사실상 이게 지금 10%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아직 9월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자신 있게 지금 시장에서도 보고 있다라고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6월 또는 7월 또 금리 정책 또 FMC를 통해서 앞으로의 하반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방향성 좀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물론 뭐 데이터를 보여야 된다 얘기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일단 금리 인하 시점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트위터를 시작으로 이제 유럽연합 오늘 이게 아마 어찌 보면은 좀 견고하게 올라가게끔 만들었던 약간 요새는 트윗이 아닐까? 예전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항상 뉴스만 시작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걸 땡전 뉴스라고 했잖아요. 땡트 뉴스가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네. 뭔 얘기를 했는지부터 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의 땡트 뉴스 뭘까요? 자, 나는 I was 네. 과거형을 썼어요. I was. PP 들어가네. 극히 PP. extremely satisfied.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만족했다. 나는 50% 관세에 너무 만족했었어.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했다고요? 자, 근데 협상이 느리면 만약에 너희들이 협상이 느리면 나는 이 50% 관세, 이 거래를 성사시킬 권한에 있는 걸 너희들은 명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 empowered라는 이런 뭐 쓰면서 나는 그러한 권한이 있고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자, 방금 EU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의 날짜 정하자고 했다. 자, 중국에 요구한 것처럼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개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미국과의 무역을 개방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게 지금 유럽과의 그 어떤 관세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빅테크의 규제를 어떻게 너희들 풀 것인가 네. 또는 뭐 제약이나 의약품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허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비관세 장벽 허들이 높게끔 너희들이 규제를 정한 것들 아니면 뭐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정한 것들 이거는 거의 무역을 하지 말자란 얘기다 너희들은. 그래서 그 규제들을 다 풀어라. 풀어야 우리 미국 뭐
의약품이나 뭐 빅테크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데 너희들 그 비관세 장벽들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허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유럽의 관세 이 협상 자체가 단순 관세율도 있지만요. 그 내 세부적으로 비관세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언급드리기도 힘든데 거기서 어떤 것들을 풀었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받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 무엇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sek터나 해당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빅테크에 대해서 일부 반독점 규제를 조금 해제시켜 주거나 약간은 좀 느슨하게 좀 완화시켜 준다면 아마 지금 다른 섹터, 다른 기업에 비해서 M7이 그래도 좋지 않았었잖아요. 원래 너무나도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그쵸. M7이 좀 쉬어갔잖아요. 사실 상반기는. 네. 뭐 지금 좀 반등하긴 했지만. 네. 자, 이러한 것에서 일부 많은 좀 수급이 또 몰리는 상황인데 역시 빅테크지. 예, 역시 안전한 거는 뭐 우리 또 M7이지 뭐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수급이 생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유럽연맹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어떤 전화 내용인지는 향후 추후에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V 시청률에서 유튜브가 1위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 3개월 연속 미국에서는 TV로 이제 이게 유튜브를 보는 거죠. 뭘로 컨텐츠를 소비하는지에 대한 거겠네요. 그렇죠. 뭐 예. 근데 같은- 지금 뭐 폭스도 있고 뭐 아마존 이두 번째는 뭐 뭐예요? 있는데 두 번째가 디즈니. 아, 디즈니도 저렇게 많이 봐요? 디즈니도 많이 보고. 파라마운트. 그러니까 지금 디즈니 플러스랑 유튜브가 좀 많이 보는데 저는 좀 근데 의외였던 게 넷플릭스가 지금 여기 있어요. 저는 한 2위일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요. 뭐죠? 모르겠어요. 요새 저도 미국에서 디즈니를 많이 뭐 끼워 팔게 하나?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이거 지금 4월 달 거거든요. 2025년 네. 4월 데이터인데. 근데 압도적으로 유튜브가 높긴 한데 지금 사실 그 비중이 12%라서 유튜브도 요새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저는 보면은 진짜 컨텐츠의 홍수인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많아. 너무 많고 그리고 요새는 AI 컨텐츠들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영상도 만들어주고 네, 자막도 네. 넣어주고 맞아요. 뭐 다 해주잖아요. 챗GPT에서 대본도 써주고 그래서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고 너무 무분별하고 네. 그걸로 이제 돈을 버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이제 알고리즘 한번 터지면은 또 수익이 난리가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극적이고 근데 그거를 AI를 통해서 만드시니까 네. 그리고 속도가 뭐 알아서 다 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많은 PD분들, 제작사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그냥 뭐 직원이 별로 필요 없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내가 혼자서 뚝뚝딱 하면은 영상이 몇 개씩 만들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뭐 이런 장면을 만들어줘 하면은 영상이 되게 네.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고. 음. 하여튼, 그러니까 어시스트 하는 그런 PD들이 또 영상 제작자들이 많이 필요 없어졌다. 기획이나 네, 뭐 이런 정말 기획을 하고 정말 이러한 그 프로덕션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쵸. 어시스트들이 많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유튜브 시장도 너무 좀 소위 얘기하면 좀 지저분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새 보면 정말 많은 셀럽분들, 배우분들, 뭐 가수분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채널을 만들잖아요. 저도 궁금한데 여도원의 일상보다 최근에 보니까 또 김남주 씨가 유튜브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분 일상이 더 궁금하잖아요. 그분 대저택 사는데 그 집이 더 궁금하지.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다양한 컨텐츠 속에서 그 알고리즘의 변화도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운영을 하니까 그걸 보는데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대한, 그러니까 구글에 대한 어쨌든 뭐 유저들이 많아지고 하면은 광고 수익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이퍼사이클이라고 해서 가트너에서 보여주는 있는 많은 어떤 테크에 관련된 우리 기대감이 있으면 쫙 올라갔다가 꺼지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 이렇게 있어요. 사이클이 네. 있는데 그 사이클의 꼭지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버블 상태. 그렇게 되면은 보통 규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오죠. 결국에는 규제 나오는 것은 그 산업을 약간 옥죄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막 기대감대가 올라갔다가 이러한 뭐 어디가 그 트리거가 될지 몰라요. 네네. 유튜브의 영상이 될지 아니면 정말 페이크 뉴스나 뭐 딥페이크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지금 딥페이크는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네네.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가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야 이거 너무 과한데 규제 좀 해야겠다. 너희들 AI 이거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런 것도 못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면은 사실상 또 AI 산업을 약간은 좀 옥죄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서 그게 터질지 모르겠죠. 터질지 모르겠고. 우리 류종원 기자님이 독일 다녀오셨대요. 최근에 독일 출장 다녀오셔서 고생해서 영상 만들어도 AI로 돌린 영상들보다 외면 받으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고 힘이 빠진다. 저도 되게 동의해요. 저도 그냥 우리는 지금 시간 여기 딱 나와가지고 맞아요. 방송하고 네. 이 조명 켜서 하고 하는 것보다 진짜 그렇게 AI로 똥땅똥땅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자극적으로 말도 안 되는 헤드라인 150만 회, 팍 해서 100만 회. 하면 막 그게 막 엄청나게 터지니까 예. 맞나 이게? 그러니까요. 예, 라는 생각을 예. 하게 하죠. 근데 사실 진짜 저도 뭐 경제 방송을 하면서 3프로 TV나 이렇게 나오시는 많은 너무나도 이 전문가분들 훌륭한 분들이 네. 나오셔서 좋은 인사이트들 막 하시는데 진짜 영상을 보게 되면 뭐 조회수나 뭐 물론 조회수로 우리가 그걸 보기는 좀 그렇겠지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탐리가 네. 나오시거나 하워드 막스가 나왔는데 그냥 1분짜리 AI가 말하는 팔란티어가 더 궁금한 거예요. 하워드 막스가 팔란티어 급등 이유 왜?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죠. 진짜. 네. 예.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나와도 10만 회를 못 넘긴다고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많은 좀 생각을 안타까운 하게 게 좀 합니다.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하여튼 양질의 그렇습니다. 컨텐츠를 예. 소비해서 여러분들의 아시잖아요. 쇼폰 컨텐츠 너무 많이 보면은 뇌의 자체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 관련한 얘기도 있지만 최근에 챗GPT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대들이 사용을 엄청 많이 한다고요? 맞아요. 예, 10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왼쪽 이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이 막대 그래프만 그냥 설명만 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2023년입니다. 맨 왼쪽에 13. 2024년 26. 두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예, 챗GPT 쓴 사람들이 특히나 학교에서 스쿨 워크 그러니까 학교 그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백날 써봤자 챗GPT가 한번 써주는 게 좋더라. 안 돼. 두 배로 늘었어요. 지금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일부 대학생들도 많이 쓴다면서요. 엄청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쓰고 그래서 그 학교 과제 낼 때 대학교 과제 시즌이 있어요. 리포트 쓸 때. 예, 과제 시즌이 있는데 이게 대학교마다 다 비슷하잖아요. 미국도 뭐 그 어마어마한 수백 개, 수천 개의 대학교가 다 비슷하니까 그 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버그가 생긴대. 버그. 이런 거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제 시대 때는 사실 리포트 쓸 때 다 인쇄해가지고 딱 해서 교수님께 냈잖아요. 제본까지 해서 드리죠. 제본까지 해서. 근데 이제는 워드 파일 그대로 줘라 하고 그 워드 파일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챗GPT 썼나, AI 관련한 툴 썼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왔어요. 있어요? 예. 심지어 그 기업이 스타트업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받고 펀딩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AI를 검열하는 다른 AI를 만든 회사가 이게 스타트업인데 AI인지 정말 사람이 했는지. 그걸 이제 펀딩 받고 근데 그게 만약에 AI로 하고서 이렇게 긁어서 붙여넣기 하거나 이렇게 타이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열 가능해요? 모르겠네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정말. 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 네네. 예. AI가 나왔는데 그걸 검열하는 AI가 나오고 그럼 사람이 낄 데가 어디 있을까? 없어. 지금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사람이 필요한가? 뭐 이런까지 가면 이제 예. 나중에는 아이돌 보는 로봇도 나올 것 같아요. 육아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얘가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자, 그리고 뭐 연결해서 좀 보게 되면 네. 지금 챗GPT가 2023년 때는 뭐 그러니까 여기 가장 남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이 사용했다가 23인데 2024년 때는 31호 껑충 또 뛰어 오릅니다.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 보게 되면 고소득자들이 많이 사용해요. 이게. 고소득자? 예.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 인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있고 뭐 중산층이 있고 뭐 고소득층이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물론 이게 자체가 또 인종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합니다만 소득에 따라 이거 인종은 그렇게 큰 의미가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백인들이 좀 많이 쓴다 뭐 이런 게 좀 있고 소득층에 따라서 고소득층일수록 챗GPT를 많이 쓰더라.
여기 있습니다. 이거 좀 약간 좀 유료라서 재미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일단 유료 뭐 챗 GPT라서. 예, 그러니까 고소득층일수록 이걸 많이 쓴다는 얘기는 네. 지금 챗 GPT를 사용하는 어찌 보면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뭐 금융권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뭐 고소득군에 또 들어가 있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업종들 안에서는 지금 챗 GPT의 이용률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방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거는 10대에 따라서 네, 그런 상황이고, 10대들. 네, 10대들. 자, 일본 최대 보험사가 지금 미국채 하락에 손실 4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30년물이 최근에 뭐 5%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크게 급락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보험사들이 지금 미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그쵸. 예, 국채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지금 손실이 지금 이 정도 1분기 때 벌써 지금 전년 동기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얘기고 이게 지금 일본의 어떤 금융시장에서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부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네. 아직 명확하게 우리가 뭐 결정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손실률이 엄청나다. 특히나 일본 생명, 뭐 니폰 라이프 예, 여기서 엄청난 손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요즘 뭐 일본 국채, 뭐 일본, 독일, 영국, 뭐 채권 시장에 대해서 국채를 얼만큼 들고 있는가 그런 거 관심 많으시다 보니까 자, 이러한 보험사에 대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네. 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주들에 대한 포지션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부담. 있고, 자, 매크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데, 빅테크들은 일부 정말 저렴한 구간에 있는 기업들 많아요. 엔비디아도 사실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사실상 네.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저렴하고, 알파벳도 정말 저렴한 구간이에요.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구글은 진짜 많이. 네, 너무나도 지금 저렴한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다른 기술 섹터들 그 외에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일부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기술 섹터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최근에 반등해서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보고 계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또 높아져 있지는 않다. 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요거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요 박스권 갈 것 같아. 나는 만약에 여기서 좀 내려오게 되면 자, 오늘 바로 그냥 반등했습니다. 200일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너무나도 강한 시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인가 뭐 이야기가 좀 있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MB181 뉴욕을 포함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3월 말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 처음 발견이 됐고 이게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아시아는 뭐 이미 벌써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한국에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스크를 다시 쓰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벌써. 자, 근데 중국에서 한 달 만에 코로나 인한 응급실 방문이 2배로 증가했다. 입원 환자의 6%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홍콩에서도 엄청난 중증 사례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낮은 상태지만 지금 이거는 한번 확산되면은 엄청나게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가 25억 달러, 3조 4,400억 원 정도 되는 자본 조달을 통해서 비트코인 구매를 진행할 것이라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제 나왔었던 그 자본 조달은 추후에 트럼프가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또 이거는 진행할 거예요. 공식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중간에 가짜 뉴스다라고 왜 얘기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어차피 지금 한 12시간 뒤에는 바로 나올 건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팍 바뀌는지. 트럼프니까요. 진짜. 트럼프 왜 쪽은 가짜 뉴스라고 했을까? 예, 어차피 다 나올 거. 예, 이게 참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그래서 일단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 TMTG 15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형 선순위 담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실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최고 경영자가 우리는 비트코인의 금융 자율의 최상위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트럼프 미디어는 암호화폐를 중요한 자산의 일부로 보유하게 될 것이다. 자, 이 투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괴롭힘과 차별에 대항해 우리의 회사를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아마 트럼프 패밀리를 위한 그러한 방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는 뭐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잭도시 지금 블락이라고 돼 있죠. 스퀘어 단말기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게 2025년 하반기에 출시된다라고 얘기했고요. 2026년 규제 승인을 거쳐서 모든 적격 판매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결제하려면 QR코드로 그걸 찍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마 미국에서는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만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더 깊숙이 소비자들한테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관련한 이야기까지 전달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이 이렇게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6월부터는 또 이른 장마가 시작될 예정이죠. 장마 준비 여러분들 다양한 걸 하시겠지만 뭐 장화 사시는 분들도 있고 우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에서는 장마 되면 너무 습하죠. 습한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보일러를 틀거나 뭐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제습기 없다 하시면은 오늘 산프라티를 통해서 제습기 한 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제습기와 또 로봇 청소기 이렇게 두 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윈세이 제습기는 제품 본체와 배수 호스 그리고 사용 설명서까지 포함된 풀세트로 10리터와 24리터까지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게 10리터고요. 큰 거는 24리터. 4계절 뭐 다 쓰셔도 되는데 여름에 특히나 많이 쓰시겠죠.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로도 활용하시고 빨래 건조기로 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컴프레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온도가 한 30도 정도가 되면서 10리터짜리만 사용을 해도 굉장히 강력한 제습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대용량이다라는 점 그리고 물 가득 찼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벌써 누적 판매량이 2만 대가 넘었대요. 그리고 대용량 24리터로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또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 집에 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기준으로 여러분들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청소기 중간에 둥그런 거 보이시죠? 이게 코스트코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래요. 이게 브랜드 이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르판트라는 브랜드인데 저희가 21만 9천 원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인데도 저희가 더 핫딜을 만들었습니다. 10만 9천 원에 여러분과 함께 로봇 청소기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최고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로봇 청소기 나는 좀 100만 원대 이런 거 구입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문용으로 로봇 청소기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벌써 저희가 핫딜에 소개해 드린 게 두 번째인데요. 2차 앵콜 10만 9천 원의 핫딜 가격으로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왜요? 가지고 싶으세요? 네, 크기. 보고 싶다 그래서. 옷방에 제습기 있는데 필수품이다. 네. 지금 별로 안 커요. 이게 10리터짜리인데도 이거 진짜 조그매요. 네. 그냥 남성 우리 박 팀장님 몸통 크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이의 몸통, 요건 내 몸통인가?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10리터짜리는 여도원의 몸통. 여도원의 몸통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는 안 파나? 어떻게 자동차도 한번 구성해봐요? 현대차 한번 딜해봐요? 시승기 유용 기자님이 나오셔야죠. 아,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류 기자님 모셔가지고 자동차 판매도 한번 도전을 뭐 아파트도 팔고 다 팔아보죠.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시에 유럽이의 아빠가 되는 우리 박종훈 팀장님 화이팅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박 팀장님은 밖에서 기다리는 거고 우리 대리킴 순산하기를 그렇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작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3프로 방송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월스트리트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여전히 쉽게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14시간이라는 시차,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뉴스나 해설을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3프로는 서울 여의도와 뉴욕 월스트리트를 오가며 이 간극을 직접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GIN, 글로벌 인베스터스 네트워크입니다.
이제는 뉴스나 해설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가의 목소리를 지연 없이 원본 그대로 고품질 한국어 더빙으로 눈으로 보기 어려운 순간엔 귀로 시간이 없다면 5분 요약 텍스트로 지하에는 월가의 현직 리서치들과 직접 협력합니다. JP 모간 수석 전략가 출신 톰 리, 모간 스탠리 기술 전략가 출신 마크 뉴턴 등 월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리얼타임으로 핵심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또한 월간으로는 월 2회 인터뷰 시리즈와 스페셜 대담 컨텐츠를 통해 글로벌 투자 리더들의 투자 전략을 독점 제공합니다. 남들이 뉴스를 기다릴 때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GIN, 월가와 당신 사이 오직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 또는 3프로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